6.4.9국 동지회 성명서 5.18 관련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4.3 추모식에 참석하여 폭동을 일으킨 반역자마저 피해자로 둔갑시킨 균형감 없는 연설문과 4.3의 일방적 피해자인 군인과 경찰 묘형 미참배는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로 국민적 아쉬움을 주었고 우파의 정통 안보 역사관에 심대한 상처와 실망감을 주었다. 윤석열을 지지하고 응원했던 우리는 더 이상의 안보 역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계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5.18 추모 행사에 참석한다면 군의 통수권자로서 국가의 명을 받고 출동하여 유명을 달리한 27인의 경찰과 군인이 잠든 현충원 28묘역부터 참배할 것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조언을 무시하고 청와대 참모들, 장관들, 여당 의원 모두와 함께 하루 동안의 국정을 멈추고 5.18 추모제에 참석한다고 한다. 우리는 통합을 말하면서 정권안보 차원의 야합을 하는 윤 대통령의 행보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면서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5.18 진상규명 전에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발언을 삼가라. 5.18은 한국 현대사에서 6.25 전쟁 다음으로 슬픈 참극이다. 6.25 전쟁이 세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체제 충돌이었다면 5.18은 국가와 광주, 계엄군과 시민군 간의 충돌 사건이다. 충돌의 당사자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윤 대통령이 기념식 연설을 통해 헌법 전문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주장한다면 방송국을 불태우고 무기고를 털어 교도소를 공격하고 국군에 항적한 시민군은 헌법 정신으로 승격되고 국가의 명령을 받고 폭동을 진압한 계엄군은 반역자로 추락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갈등이 첨예한 상태에서 광주와 시민군을 편드는 행위는 지역과 이념 갈등을 부추겨 제2의 내전을 초래할 뿐이다. 국민 다수는 아직도 무엇이 5.18 정신인지 그 실체를 모른다. 5.18 진상규명이 되고 국민 다수가 5.18 정신에 동의할 때까지 대통령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발언을 삼가고 진정한 통합을 원한다면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서 공개로 진짜 유공자와 가짜 유공자를 분별 정리하는 특별 조치를 촉구한다. 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투명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5.18 진상규명위원회는 5.18 진실규명을 통한 갈등 해소와 대국민 화합을 목적으로 2020년 5월 10일 발족하여 이제 2년이 지났다. 5.18 진상규명의 핵심은 계엄군에 의한 피해 민간인 추가 발굴과 북한군 개입 여부 규명이다.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례는 양심선언을 통해서 접수되고 있지만 북한군 개입의 주요 단서가 되는 탈북자 증언은 조사위원회에 의한 증언자 회유와 압박으로 증언 자체가 막히고 있다. 역사의 진실규명을 공정성을 의심받는 특정 단체가 주도한다면 누구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조사위원회가 진실을 일방적으로 덮는다면 5.18은 자유민주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진실규명은 힘의 대결이 아니라 과학적 접근과 상호 인정을 통해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활동을 해야 하고 5.18 관련 기관과 단체는 이성적 판단으로 합법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5.18 진상규명 전에 성급하게 발효한 5.18 왜곡처벌법을 폐기하라. 진상규명 전에는 누구도 5.18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제한된 정보만 갖고서 단정해선 안 된다. 그러나 5.18 왜곡처벌법은 진실진단도 하기 전에 처방전을 내린 모순을 범했고 5.18 관련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했다. 5.18 관련 더 이상의 의혹을 제기하지 말라는 입막음 악법이다. 국민은 무엇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일방적 강권으로 왜곡을 처벌할 게 아니라 중립적 위치에서 국민이 오해하고 왜곡하는 것을 과학적 기법으로 설득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갈등을 부추기고 아픔을 재생산하는 비효율적 물리적 참배보다 진상규명 전 5.18 왜곡처벌법 발효 중지와 대국민 화합 차원에서 5.18 북한군 개입 관련 고소 고발 재판을 중지하는 보완법을 발의하길 바란다. 2022년 5월 18일 6.4.9국 동지회 이옥은 방송